자, 이번에는 XML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XML은 자바가 서버 응용 프로그램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자바는 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도 많이 쓰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가 쓰이는 모든 프로그램 분야에 XML도 많이 쓰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서 배우는 XML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개념이나 정의, 그리고 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용이하다 이거죠. 자, 우리 13장에서 우리 네트워크 기능을 이제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이거죠. 자, 그 데이터도 가지고 오면 다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ML이 많이 사용되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배우는 XML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XML도 이제 기능이 복잡하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배우는 XML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먼저 XML의 정의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XML이죠. 확장성 있는 마크업 언어다 는 의미죠. W3C는 이제 그 인터넷, 여러분들 그 월드 와이드 웹 있죠.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제 표준 정하는 기구죠. W3C에서 사람과 응용 프로그램 간에 혹은 응용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쉽게 교환하게 만든 데이터 형식이죠. 자, 데이터의 정의 및 수정이 용이하다 이거죠. XML의 장점이죠. 자, 뭐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도 다 호환이 되죠. 자, 우리 자바에서 XML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뭐 자바뿐만 아니라 뭐 C 언어라든지 C# 이런 언어나 운영체제 관계없이 모두 다 호환이 되는 거죠. 자, 문서가 정보와 구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이 좋다 이거죠. 좀 따라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정의하는 태그를 이제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보면 실제 XML의 예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XML은 이런 식으로 컴퍼니 해서 이제 XML의 요소죠. 엘리멘트, 태그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차일드 엘리멘트죠. 차일드 엘리멘트가 이런 식으로 위치해서 이제 계층 구조라 그러죠. 계층 구조를 위치해서 또 이제 스텝이라는 차일드 엘리멘트 안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닉네임에서 이제 사원에 관련된 정보죠.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이 엘리멘트에 이런 식으로 요게 값이죠. 밸류를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XML이죠. XML. 뒤에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ML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XML은 크게 요소 엘리멘트라고 하죠. 엘리멘트하고 속성 어트리뷰트로 나눌 수 있죠. 요소는 태그의 구성 요소, 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죠. 자, 그리고 이제 속성은 데이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되죠. 자,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가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컴퍼니에서 자 보면 자, 컴퍼니라는 엘리멘트죠. 엘리멘트 안에 또 스텝이라는 또 엘리멘트가 있고, 엘리멘트는 이런 식으로 하이 엘리멘트에 또 다른 엘리멘트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이제 스텝이라는 하이 엘리멘트에 또 퍼스트, 라스트, 닉네임, 셀러리라는 엘리멘트가 또 존재하죠. 자, 그리고 엘리멘트가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는 자, 여기 카라는 엘리멘트를 보면 이제 이제 밸류가 아반떼인데, 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제 김유신이 가지고 있는 차의 그 사이즈 그 배기량이죠. 배기량이 1800이다 이죠. 말 그대로 이제 엘리멘트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용도로 한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그 홍길동의 차 이름은 소나타인데 이제 배기량 2000이다 이거죠. 자, 먼저 엘리멘트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엘리멘트 정의 규칙이죠. 모든 엘리멘트는 반드시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를 가지죠. 엘리멘트 내에 또 다른 하이 엘리멘트를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이 엘리멘트는 계층 구조를 이루죠. XML 파일에서. 자, 보면 이제 엘리멘트의 정의해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네임에서 네임이라는 태그죠. 태그. 네임이라는 엘리멘트의 네임 태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슬래시 네임에서
엔드 태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엘리멘트는 이제 두 개의 태그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태그가 스타트 태그고 그 마지막에 이제 엔드 태그가 되죠. 엔드 태그는 보면 저런 식으로 꺽쇠하고 난 다음에 슬래시 네임이죠. 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홍길동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엘리멘트를 정의하는 방법이죠. 자, 보면 이번엔 EMP 해서 자 슬래시 EMP 해서 스타트 태그인데 자 마지막에 보면 첫 번째하고는 다르게 그냥 슬래시 꺽쇠를 맞추죠. 자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가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슬래시 그 꺽쇠로 맞춘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 이제 엘리멘트는 속성만 가지고 있죠. 네임이 홍길동이다 이거죠. 자, 두 가지 폼이 다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 가지 폼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해주셔야 되죠. 자, 보면 이제 엘리멘트가 이루는 XML 구조죠. 이런 식으로 컴파니에서 컴파니라는 최상위 엘리멘트, 루트 엘리멘트,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면 EMP 엘리멘트가 또 이제 하이에 존재하는 거죠. 또 그 EMP 아래 또 이런 식으로 뭐 first name, last name, 닉네임, 셀러리, 카에서 또 다른 엘리멘트가 이런 식으로 하이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는 XML 파일에서 이제 계층 구조를 이루는 거죠. 자 옆에 XML 계층 구조죠. 컴파니라는 루트 엘리멘트. 루트 엘리멘트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XML 파일에서 루트 엘리멘트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컴포니라고 지금 전체 엘리멘트를 다 둘러싸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MP 엘리멘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 EMP 엘리멘트 안에 first, last 실제는 더 있죠. 뭐 first, last 있고 그리고 각각의 엘리멘트가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진다 이거죠. 자 그 엘리멘트는 XML 파일에서 계층 구조를 이룹니다. 자 다음은 이제 XML의 속성이죠. 보면 엘리멘트 내에서 네임 밸류 쌍으로 정해야죠.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임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죠. 밸류는 반드시 저 있죠. 이거 쌍따옴표 안에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죠. 그냥 쌍따옴표 안 써주고 값을 써주면 안 됩니다. 자 보면 이제 그 있죠. 사용 방법이자 아반떼하고 소나타 카라는 엘리멘트의 사이즈에서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1800, 2000에서 카라는 엘리멘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네임이고 그 사이즈에 대한 1800 이게 밸류다 이거죠. 실제 그 이제 속성은 여러 속성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그 이름이 사이즈라는 그 속성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이즈라는 속성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이번에는 XML에서 우리 그 엘리멘트로 이제 밸류를 가질 수 있죠. 요 밸류에 escape 문자가 포함될 때 그 이제 문자 표현 방법이죠. 자 escape 문자 특징이죠. 자 우리 escape 그 문자는 자 우리 앞에서 3장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캐릭터 데이터 배울 때 우리가 쭉 학습했죠. 한번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이제 엘리멘트의 값으로 저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있죠. 꺽쇠나 이런 식으로 계획 문자 그리고 뭐 호따옴표, 쌍따옴표 등 밑에 그 여러 가지 에스케이프 문자가 있죠. 요런 에스케이프 문자는 우리 그 앞에서 예를 들어 네임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 태그 안에 여기에 이제 밸류 값을 써주죠. 요 값으로 이런 식으로 에스케이프 문자는 값으로 직접 써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에스케이프 문자는 자 그럼 어떻게 표시해 주나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엔터 더 대체 문자로 표시해 주거나 아니면 C 데이터 섹션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이런 그 실제 이런 꺽쇠 레스 된 의미죠. 요 꺽쇠를 우리가 엘리멘트의 밸류로 사용하려고 하면 요 대체 문자 있죠. 대체 문자 있죠. 요 앞에 엔드 기어 붙이고 세미콜론을 맞추고 그리고 요 엔드 기어도 있죠. 앞에 엔드 기어 써주고 AMP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세미콜론을 맞추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밸류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체 형식으로 다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죠. 자 뒤에 보면 이제 실제 예제가 있죠. 자 보면 자 우리가 지금 그 엘리멘트의 밸류 값으로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이제 그 XML의 엘리멘트 형식의 문자열이죠. 실제 이런 XML 엘리멘트 형식의 이런 문자열을 우리가 실제 XML의 엘리멘트의 밸류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각각의 이제 밸류 이런 그 실제 그 여러 가지 에스케이프 문자가 포함된 이런 문자열을 실제 밸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꺽쇠에 대해서 앞에 있죠. IT에서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자 2000 그 주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쌍따옴표가 있죠. 쌍따옴표에 대한 엔터티 레퍼런스로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방법은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XML에서는 자 escape 문자가 포함됐을 때는 이거 C 데이터 섹션에서 지금 C 데이터 섹션으로 표현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그 특수 문자가 포함된 문자를 이런 식으로 묶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XML 데이터가 있는 XML 문서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XML 문서 선언이죠. 현재 사용 중인 문서가 XML 문서다임을 표시한다 이거죠. XML 문서 작성 시 필수 사항은 아니죠. 권고 사항입니다. 반드시 첫 행에 선언해야 되죠. 자, 보면 XML 문서 선언 시 각 속성이죠. 버전, 현재 XML 공간의 버전이죠. 엔코딩은 XML 문서를 어떤 엔코딩 방식으로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이제 기본이 UTF-8인데 한글이 포함되면 EUCKR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스탠드 올르면 XML 문서를 XML 파서가 해석할 때 외부 DTD의 사용 유무를 지정하는 거죠. 자, 이제 yes는 XML 파서가 외부 문서를 참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no는 XML 파서가 외부 문서를 참고한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실제 우리가 예제로 사용하는 XML 데이터에 선언된 이제 XML 문서 선언 방법이죠. 자, 제 일행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꺽쇠하고 물음표에서 XML에서 버전에서 1.0 버전이다 이거죠. 엔코딩에서 UCKR. 지금 보면 자, 이 XML 데이터에는 이런 식으로 first name, home, last name, 길동 이런 식으로 소나타에서 이런 식으로 한글이 포함되어 있죠. 한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글을 처리할 수 있는 인코딩 방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죠. 그게 EUCKR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 XML 문서에는 그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가 XML이다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첫 행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준다 이거죠. 이번에는 웰폼드 XML 문서 만드는 규칙이죠.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XML 데이터는 지금은 우리가 자바에서 XML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뭐 자바뿐만 아니라 이 XML 데이터는 여러 언어에 관계없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죠. 여러 프로그램이나 여러 운영 체제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XML 그 우리 데이터를 만들 때는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모든 운영 체제에서 똑같이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죠. 그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면 모든 엘리멘트는 스타트 태그, 엔드 태그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엘리멘트들은 중첩이 불가능하죠.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EMP 엘리멘트에서 쭉 내부에 이런 식으로 하이 엘리멘트를 만들어 주는데 EMP 엘리멘트 안에 또다시 EMP 엘리멘트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상위 요소 루트 엘리멘트는 하나만 허용이 되죠. 루트 엘리멘트가 여러 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속성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안에 이제 그 속성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에스케이프 문자는 대체 문자로 표시하거나 C 데이터 섹션 안에 표시를 해야 되죠. 자, 웰폼드 XML 문서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방법대로 문서를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진 XML 문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XML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자,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XML 데이터를 읽어와 가지고 각 XML 데이터에 있는 엘리멘트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콘솔로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컴퍼니.xml에 이제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원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컴퍼니에서 루트 엘리멘트, 그리고 EMP에서 employee의 약자겠죠. EMP 엘리멘트 아래 이제 그 사원의 실제 정보를 저장하는 하이
엘리멘트 first name, last name, 닉네임, 셀러리에서 이제 각각의 사원의 이제 성, 이름, 그리고 이제 닉네임, 그리고 이제 각각 사원의 급여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걸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각각의 그 하이 엘리멘트에 있는 값을 읽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 태그 네임, 태그 이름에 대한 그 엘리멘트의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해 보겠다 이거죠. 자,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자바 소스죠. 자, 보면 이제 그 자바에서도 이제 XML을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미리 자바에서 XML 관련된 기능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자바 X라고 표현되어 있죠. X라는 말은 extended, 확장 기능이다 이죠. extended. 왜냐하면 이제 그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는 XML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근데 이제 뒤에 XML에 대한 기능이 나오니까 자바에서도 이제 뒤에 말 그대로 이제 그 관련된 기능을 추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장 기능이다. 확장 기능. 자, 보면 new 파일에서 company.xml에서 company.xml 파일에 대한 파일 객체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ML 처리를 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스에서 XML 파일에서 XML 파일 읽어와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다 이거죠. 보면 루트 엘리멘트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get node name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런 각각의 이제 클래스에서 그 이제 XML에 각각의 우리 앞에서 배운 루트 엘리멘트 요런 엘리멘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get element by tag name에서 태그 네임으로 접근한다 이죠. EMP 아까 그 XML 파일에서 EMP 그 엘리멘트 있죠. 거기에 접근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폼 돌면서 EMP 엘리멘트에 있는 각각의 이제 하이 엘리멘트 값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보면 여기서 first name에서 get tag value에서 first name 말 그대로 first name이란 태그 이름으로 그 first name 엘리멘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래서 get tag value 호출하면 요 get tag value 있죠. 이런 식으로 태그 이름 넘어오고 이 엘리멘트 그 엘리멘트 객체가 넘어온다 이거죠. 자, 엘리멘트 객체가 넘어오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각 그 엘리멘트에 있는 값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리턴한다 이거죠. 그럼 리턴하면 결국에는 자 폼은 돌면서 EMP 엘리멘트 하이에 있는 엘리멘트의 값을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바에서 우리가 XML 다룰 일이 많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미리 XML 관련 기능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은 자 요 사용하는 방법만 이제 알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그 이제 13장에서 네트워크 연동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말 그대로 이제 공공 데이터도 이제 XML 포맷으로 넘어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XML 그 포맷을 알아가지고 엘리멘트 이름만 바꾸면 그 XML 그 각각의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와서 뭐 콘솔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 지금 XML 데이터를 읽어와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 요 이제 기능은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13장부터 배우는 그런 공공 데이터 연동 실습 예제 그대로 다 쓰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앞에서 학습한 XML 데이터 연동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XML 데이터 가지고 와서 각각의 엘리멘트의 밸류 값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저는 미리 소스를 미리 이제 작성해 놨죠. 보면 자, 쭉 이제 XML 관련된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이제 XML 패키지에서 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임포트를 하죠. 자, 그리고 company 1.xml 파일에서 자 이제 XML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파일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쭉 이제 관련된 XML 처리에 관련된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루트 엘리멘트에서 이제 쭉 get node name 해서 메소드 호출해서 루트 엘리멘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당연히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company 1.xml이 당연히 우리가 실습하려고 하는 그 실습 프로젝트 폴더에 있어야 되죠. 자, 보면
컴퍼니 1.xml 있죠. 그 저는 미리 다 복사를 해놨죠. 에디트 플러스 열어보면 자 컴퍼니에서 자 emp 하이 엘리멘트 있고 하이에 또 퍼스트 라스트 네임 닉네임 셀러리에서 또 하이에 엘리멘트가 있고 그 값을 쭉 가지고 있죠. 자 보면 저런 식으로 폼은 돌면서 get 태그 밸류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이의 엘리멘트 그 태그명이죠. 태그명하고 이 엘리멘트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엘리멘트 객체겠죠. 엘리멘트 객체를 이런 식으로 넘겨가지고 그 이제 각각의 요 태그명에 해당되는 엘리멘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리턴해서 이제 출력을 한다 이거죠. 실행을 해보면 저런 식으로 루트 엘리멘트 컴퍼니 그리고 각각의 하이 엘리멘트 태그명에 대한 각각의 값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보면 근데 자 회사 사원 정보를 나타내는 요 이제 XML에는 카라는 엘리멘트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셀러리 엘리멘트의 값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각 사원의 차 정보를 알고 싶으면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그 차 정보에 해당되는 엘리멘트 태그 네임은 카죠. 카에서 저런 식으로 뭐 호출해 가지고 값을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아반떼 소나타. 자 그리고 자 XML 데이터는 이제 그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제 그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원 정보에 사원은 다 이제 거주하는 주소가 있겠죠. ADDR 해가지고 자 김유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살고 일동은 서울시 성북구에 산다고 이런 식으로 XML 데이터는 사용자가 그때그때 수정하기가 편리하죠. 자, 저 ADDR은 엘리멘트를 추가했으니까 똑같이 이번에는 주소 정보를 얻어보고 싶다 이거죠. 주소에서 태그 이름이 ADDR이죠. 실행해보면 저런 식으로 주소 정보도 이런 식으로 얻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XML에 관련된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자, 요 실습 예제가 그대로 여러분들 그 13장에 여러분들 그 이제 네트워크 연동 기능을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공 데이터 서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오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얻어오는 데이터가 똑같이 XML이겠죠. XML 데이터. 그러면 똑같이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 XML 데이터에서 이제 밸류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XML에 있는 태그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각각의 그 태그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제 모니터나 화면에 출력해 준다 이거죠.